것은요, 여러 가지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민법 제366조와 그리고 간습법상 법치권, 민법 제366조의 법치권과 간습법상 법정지정권만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경매에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문제가 전혀 없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민법 제366조부터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판서하려고 적어놨지? 첫 번째, 시간 순서대로거든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서 출발해야 된다. 시간 순서 그대로 맞아야 돼요. 거꾸로 맞아도 법치권 성립 안 해요. 세 개 다 부합해야 되면서 시간 순서 그대로. 그리고 저당권, 민법 제366조 하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했어야 됩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또는 건물이라도 상관없어요. 세 번째, 임의경매로 인해서 저당권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 된다. 경매는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하시겠지만 임의경매, 강제경매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임의경매는 저당권자 같은 사람들 있죠. 물권자들이 돈을 받으려고 등기부에 기입해놔서 담보로 잡고 저당권 설정해 놓지 않았겠습니까? 그 언제 빌려줬고 언제 갚아야 되는지 액수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날짜가 됐는데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소송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내 임의로 채권자가 경매 신청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강제경매라는 것은 어떠한 분쟁이 필요해서 분쟁 결과 소송을 인해서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 신청할 때 강제경매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소송, 판결문, 경매 신청, 강제경매. 오케이? 임의로 하는 경매 신청, 임의경매, 임의로. 좋아요. 이 세 가지가 시간 순서 그대로 다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다 맞았는데 강제경매다. 민법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간습법으로 갑니다. 일반 매매다, 간습법. 기타 사유 모든 거 간습법. 임의경매만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다. 이렇게 확 잡고 계세요. 확 잡고 계시고, 이거 판서할 건 내가 좀 보면서 할게요. 그러니까 판서할 거 그려온 거 보면서 한다고 또 실력이 그 정도냐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려드릴게요. 사안들을.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갑소유로 인정되는 토지 이외에 갑소유로 인정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뒤에 토지만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어요. 자, 토지만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그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됐네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아서 여러분들 병이 됐고 건물 소유자는 그대로 갑입니다. 법정지상권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다 한다라는 거죠? 맞죠?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죠. 맞나요? 건물이라고 하면 듣는 게 맞네요. 아무튼 건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경매가 진행돼서 이 경매가 임의경매. 이거까지 적어줘야지 정확하네. 임의경매로 인해서 달라졌을 때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죠.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이해하셨죠? 예. 또 조금 바꿔볼게요. 갑소유로 인정되는 토지 이외에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 뒤에 토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저당권이 설정된 뒤에 갑소유의 토지 이외에 건물이 있습니다. 역시나 갑소유입니다. 그 다음 경매가 진행되네요. 그래서 소유권자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병이고 여전히 갑소유의 건물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맞습니다. 왜 안 해요? 그렇죠.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의해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토지와 건물이 이미 있다라는 소리고
또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어야 되는데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으니까 여기서 그냥 끝난 거예요. 더 볼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딱 끝나는 지점을 아시면 됩니다. 어디서 끝났는지. 여기서 그냥 아웃된 거죠. 여기서 뭐 아무리 잘해봤자 끝났죠.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갑소유의 토지 위에 갑소유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 뒤에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었고요. 그 뒤에 갑소유의 건물이 멸실되었어요. 뭐 철거시킨 거겠죠, 그쵸? 자, 그 뒤에 멸실이 된 뒤에 다시 갑이 건축을 했네요. 여전히 갑소유입니다. 그 뒤에 토지만 저당권이 잡혔으니까 당연히 토지만 경매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병이 되었고요. 여전히 갑소유의 건물입니다. 법정 지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아, 이번에 반반 나눠지시네요. 자, 이번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합니다. 합니다. 왜냐면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서 출발했습니까? 갑소유의 토지 위에 갑소유의 건물 맞죠? 오케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습니까? 오케이. 임의경매로 인해서 다 임의경매인 거예요 지금 이게. 임의경매로 인해서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왜 자꾸만 안 된대요 성립이. 이것만 안 됐던 거지. 되잖아요. 내가 된다고 한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신 분 있으시죠? 의문이 있으면 여기서 의문이 있으셨죠? 예, 상관없다고요. 성립합니다. 좋아요. 어차피 녹화본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림 그리지 마시고 이번에 다른 그림을 또 그려볼게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법정 지상권이라는 법적 취지가 건물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자 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진짜 취지가 있어요. 은행을 보호하자입니다. 민법 제366조는. 왜냐면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다가 포인트죠. 왜 저당권 설정 당시? 저당권 누가 설정해요? 개인도 설정하지 않고 보통 은행이 설정하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다는 걸 알면 은행이 담보 대출을 해줄 때 알아서 조금 해줬겠죠. 경매 넘어갔을 때 낙찰가 낮게 뜨니까. 근데 저당권 설정 후에 뭐 건물이 생겼을 때 법정지상권 인정해준다. 그럼 은행 다치는 거 아니에요. 건물이 없으니까 많이 빌려준 거예요. 뭐 이면은 조금밖에 안 나와요. 막 20%밖에 대출이 안 나오지만 막 대지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막 60%씩 나와요. 60%씩 대출이. 그랬는데 갑자기 건물 지어갖고 낙찰가 낮아지면 토지만 경매 진행됐을 때 은행이 다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도 쉬워요. 내가 그림을 보고 헷갈린다 그러면은 은행이 다치는지 안 다치는지만 따져보세요. 은행이 안 다치면 법정지상권 성립해요. 은행이 다치면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해요. 진짜예요, 여러분. 거의 은행을 보호해주는 취지가 많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법정지상권 성립하는 건 다 은행이 보호되는 거예요. 금융권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해요. 보호해줘야죠. 아무튼 그렇게 되었다. 자,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또 다른 걸. 갑소유의 토지 위에 갑소유의 건물이 있고요. 이번엔 조금 틀려요. 건물과 토지의 공동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당연히 가능하죠. 공동저당. 맞죠? 이 상태에서 갑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이 없어진 거예요. 또 멸시돼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갑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미 경매가 진행이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또 낙찰을 받았고 여전히 갑소유의 건물입니다. 이번에 법정지상권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지금 모르시겠는 분이 지금 70%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원래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였습니다. 원래는 토지와 건물 이쪽에서 동일인 소유자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됐죠? 맞나요? 예,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죠? 맞죠? 임의경매로 인해서 소유자 바뀌었죠? 예,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근데 왜 판사들이 전부 다 모여서 만장일치로 이거 잘못됐다. 민법 제366조에는 부합하지만
이거는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해야 된다. 분명히 은행 때문이에요. 판사들의 만장일치로 이 부분에서 판례는 뒤집어 버렸습니다. 건물이 멸실됐죠.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한 거죠. 그만큼 돈 빌려줬죠. 저당권은 물건이라 그랬죠. 이 건물이 사라졌어요. 그럼 물건에 대한 권리도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이러니까 토지밖에 경매를 못 집어넣은 거예요. 건물도 같이 집어넣어갖고 저당권자는 돈을 회수했어야 돼요. 배당으로. 그쵸? 건물이 멸실돼서 은행에 건물 저당권이 사라졌잖아요. 지금. 은행이 지금 보호됐어요? 안 됐죠? 만장일치로 바꿨어요.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한다. 그래서 은행 보호 관점에서 보시면은 거의 정답입니다, 여러분. 웃긴다니까, 지네들이 만들어 놓고 모여갖고. 아무튼 이런 함정에 빠지시지 마시고요. 한 개만 더 그려드릴게요. 법칙권 어려운 파트예요, 여러분. 쉬운 파트 아니에요. 갑소유의 토지 위에 갑소유의 건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 위에 갑이 건물만 을에게 양도합니다. 여전히 소유자는 갑입니다. 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이 상태에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토지만 당연히 임의 경매로 진행이 되어버립니다. 결과는 여러분들이 또 낙찰을 받았습니다. 건물 소유자는 을이 하고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까? 한다. 안 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은 성립합니다. 여기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잖아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동일 소유자에서 임의경매가 또 진행돼야 되는 건가 맞는데 우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 순서로 봐도 그래요. 따지고 보면 태초의 토지가 동일 소유자였으면 되는 것이고 이 건물에 대한 을은 그대로 승계받은 거잖아요.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은행이 보호돼요, 안 돼요? 은행 보호되는 거 느껴지세요? 을로 바뀌었다고 해서 은행이 보호 안 되나요? 달라진 게 없잖아요. 소유권만 이동된 거잖아. 경매를 진행했을 때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지진 지금 않았잖아요. 그래서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실 게 여기 다 잘라버리고 갑과 을이 토지가 동일 소유자에서 저당권이 설정되고 경매가 진행돼야 되는데 했는데로 가시면 안 된다고요. 태초부터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만 봐도 뭐가 틀려요? 그러려면 이게 맞으려고 하면은 저당권이 설정됐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니, 무조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여야 된다는 것은 태초에만 그렇다면은 인정되면은 된다. 또 이렇게 또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아셨죠? 저당권 설정 당시 최초. 저당권 설정 당시의 최초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으면 족하다. 그 이후의 변동사항은 법정지상권의 부존재 이유로 보지 않겠다. 이제 완전히 정리되셨나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시면은 외워버리세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그린 그림의 논리를 벗어나는 법칙권 판례들이 거의 없어요. 다 이뿔이에요, 결국엔. 정말 너무 이해가 안 된다.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세요. 은행 보호, 안 보호. 그리고 이거 3개. 그런 경우 30년도 보호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위에 그림에서는 경매 시점부터 30년이 되는 거고 네. 이때 방금 그린 것은 갑하고 을 소유병인데 거기서 30년이 되는 거죠. 이게 그때 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하기 위한 30년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상권이 내가 소유자가 변동됨으로써 새롭게 결정됐잖아요. 법정지상권. 최초에는 법정지상권 문제가 아니었어요. 경매로 인해서 달라짐으로써 법정지상권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은 이때부터 30년으로 간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기간은 간다면. 이해되셨나요? 관습법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네?
토지와 같은 건 간섭이잖아요. 인정돼요. 아니 간수법상의 법정 지상권이 성립돼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만 받았다고 하면 인정이 된다고요, 무조건. 간수법에 의해서 법치권을 네가 너한테 줄 것이냐, 민법 제366조에 의해서 너한테 줄 것이냐, 주면 어쨌든 지상권은 똑같은 거라고요. 법률의 규정에 맞아서 주느냐, 간수법을 인해서 줄 것이냐의 문제 차이이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선택받고 있다는 거네요. 이렇게 선택을 한다. 간수법으로 가는 민법 제366조로 선택을 한다고요, 내가? 아니에요. 그건 판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은 민법 제366조에 의한 법정 지상권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수법이 안 나와요. 야, 임의경매를 진행됐잖아요. 임의경매를 진행된 거는 간수법 법치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임의경매를 진행된 사안은 민법 제366조에서 갑니다. 민법 제366조에서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간수법으로 갑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또 팁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법치권 물건을 볼 때요, 가장 좋은 힌트가 뭐냐면은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요, 저당권 설정 당시의 이 기준은 중요한 거죠. 맞나요? 만약에 1999년 1월 6일 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를 보니까 내 목표하는 물건을 보니까 토지, 건물, 토지만 매각하는 경매 물건. 근데 이때 함께 같은 날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건 뭘 뜻할까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지상권은, 은행이 왜 지상권을 설정하는 줄 알아요? 은행이 지상권을 설정해서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설정자라고 부르고, 은행은 이제 지상권자가 된 거예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은행이 담보대출을 해주면서 왜 지상권을 갖지? 왜? 지상권을 갖고 있으면요, 토지 소유자가 위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은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상권이 은행이 갖고 있잖아. 그 토지 이외에 건물을 지어도 은행이 지어야지, 지가 왜 지어? 내가 지상권자인데. 이해되셨나요? 지상권을 설정했다는 것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다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증거. 소송을 할 때는 증거예요, 증거.